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역귀하고 할미새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와 관련된 그림들에 세트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미새, 잠자리, 물총새 이런 것들이 연과 함께 또는 역귀와 함께 나오는데, 할미새는 한자로 척령이라고 합니다. 척령. 어려운 글자죠. 잠자리는 한자로 청령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닮았죠. 물총새는 푸른 색깔의 새이기 때문에 청조라고 합니다. 이 청자가 모두 돌림자가 같네요. 근데 물총새를 지로라고도 합니다. 그 로란 말이 해오라기 백로가 로인데 연못가의 백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뭔가 같은 의미를 갖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벼루지요. 벼루, 먹을 갈아서 공부하는 벼루인데 여기에 귀뚜라미 같은 것도 있고 무슨 장수 하늘소 같은 것도 있고 물론 대나무 같은 것도 있죠. 잠자리가 있네요. 이 잠자리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연꽃 필 때 잠자리 있습니다. 요즘에 잠자리가 성급한 잠자리는 요즘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들여서 만든 도자기에도 잠자리를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걸 보면은 나비가 의미가 있다면 틀림없이 잠자리도 의미가 있어서 그랬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수묵화에서도 잠자리를 빨간 색깔을 강조해서 그렸군요. 그냥 현대 미술식으로 생각하면 깜장 먹으로 그린 연 그림에 시선을 끌기 위해서 생동감이 있는 잠자리를 날아갈 듯 그렸다. 이렇게 해서 대비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도 잠자리를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화법은 이건 수묵화고 이건 채색화지만 단원 김홍도가 아주 꼼꼼하고 치밀하게 채색화 기법으로 연꽃에 잠자리 한 쌍을 그렸군요. 이게 한 쌍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한 마리만 그린 걸로 보면 잠자리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물총새죠. 물총새 예쁩니다. 가만히 물속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아주 쏜살같이 날아 들어가서 물고기를 채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물총새가 연 열매를 바라보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건 물총새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도 뭔가 의미를 두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아마도 그 물총새를 지로라고 하니까 못가의 해오라기라고 하니까 지로 연열매 연과 일로 연과 한 걸음에 향시전시 두 번의 과거에 연속 등과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나라 때 청나라가 그 당시에 뭐 동양을 다 지배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나라 때 그 궁궐의 이름이 청령각이라는 궁궐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중에 가서 벼슬살이를 한다. 이런 의미도 넣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중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까지 퍼지고 일본까지 간 이런 동양 국제문화로서 그려졌던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문헌을 통해서 이런 뒷받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8대 산인이라는 그 유명한 세상을 등진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런 그림을 그린 것도 물총새가 연못 있는 곳에서 못을 내려다보고 있죠. 연꽃의 물총새, 민화의 그림이죠. 이게 다 같은 뜻일 겁니다. 틀림없이 과거 급제를 의미하는데 청나라 조정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은 일종의 디자인으로서 나라마다 사정이 좀 다르더라도 그 상징이 같기 때문에 디자인은 상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유한 그런 디자인을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디자인 읽는 법에 넣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